SK 하이닉스입니다. 미국에서 반도체주들 굉장히 오늘 안 좋은 날인데요. 오늘 또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이때 그러면 좀 들어갈 만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향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이 있으면 다운이 있고 이제 이런 이제 사이클이 있는 산업인데 최근에 반도체 주가가 이제 기술적 반등 이후에 또 이제 방향성을 못 찾고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서버라든지 모바일, 가전 등 이제 뭐든 이제 매출처가 부진하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비트 그로스라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출하량이라든지 매출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3년부터 DDR5가 채용됨에 따라 서버 D램에 이제 채용이 가능하게 되면 이제 평균 판매 단가 상승이라든지 D램 채용량 증가를 이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반기에 부품 재고 조정을 아마존이나 뭐 구글, 페이스북들이 지금 최근에 마치고 있는 상태라고 이제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 하이닉스는 가격 메리트가 지금 발생해 있는 시점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 주 특성상 이게 만약에 반도체 주들이 다시 업사이클로 들어간다고 하면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의 이 조금 변동성이라든지 이제 주가 이 반등폭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년 3분기부터는 이제 D램 이제 사이클이 좀 돌아설 거라는 전망들이 대다수인데 네. 가격적인 메리트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뭐 3개월, 6개월 좀 더 이제 투자의 텀을 길게 보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진입하더라도 조금씩 나눠 사는 전략이 낫겠네요, 하반기까지. 하반기까지 당연히 안정성을 이제 가지려고 네네. 하면 나눠 사는 게 좋지만 지금 뭐 PBR 0.98배 수준 정도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가격이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렇게 너무 자주 분할 매수의 관점보다는 뭐 한 2번에서 3번 정도 나눠 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여기서 빠지면 더 얼마나 빠지겠냐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어 있는 것 같고 그럼 네. 목표가는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 이제 장이 좋을 때는 뭐 계속적으로 목표가가 상향이 됐었는데 네. 최근에는 뭐 이제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12만 원 정도로 이제 목표가가 나오고 있는데 목표가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이게 이제 업사이클로 들어가면 목표 주가는 또 상향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 메리트가 발생했을 때 꼭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미수 PB하고는 오리온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오리온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는데요. 5% 이상 지금 빠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일단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과자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네네. 시장이 러시아 시장도 있고 중국 시장도 있는데 오늘 그 신한금융투자 리포트를 통해 가지고 오리온의 이제 중국 이제 매출이 조금 많이 부진했다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 오리온의 이제 중국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한 그 과자 그 산업계에서 한 25%에서 3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매출 증감률이 이제 월 단위로 이제 오리온은 이제 실적을 이제 계산을 하는데 네네. 이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34% 정도가 나오면서 조금 이제 주가에 이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요거는 중국 내 실적 부진은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좀 풀이가 된다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 중국 내부 소비의 부진이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어서 소비 부진에 따라서 위안화 기준 매출이 이제 5%까지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주가가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FNF라든지 이런 데들도 혹시 관련돼서 같은 이슈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이게 이제 보시다시피 FNF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네. 의류적인데 저희 이제 따이공 같은 이제 면세점에서 이제 그런 매수들은 좀 없긴 하지만 출점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 기존에 그 440개 정도가 이제 2분기까지 증가를 했었는데요. 이게 브랜드력이 조금 이제 오리온과 같이 이제 과자라든지 제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의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좀 잘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분기 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를 했고 중국 법인은 고성장하는 가운데 디스커버리의 이제 매출도 좀 눈에 띄는데요. 아웃도어든 이제 패딩 등 이제 겨울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 디스커버리는 2분기에도 이 의류와 신발을 통해서 매출액 이제 960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기존 브랜드인 MLB와 디스커버리의 중국 성장과 계절적 성수기 또한 이제 글로벌 3위 골프 업체죠. 테일러메이드를 이제 인수를 했고 테니스류 브랜드인 세르지오 타카니 등을 인수를 해서 브랜드의 포트폴리오도 다각화를 했습니다. 여러 브랜드가 있겠지만 실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세를 증명하는 것은 FNF가 좀 눈에 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네. 14만 5천 원 FNF 지금 현재가인데 네. 그럼 위로 목표가를 저희가 좀 어떻게 잡을까요? 이 정도면 지금 접근을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FNF 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포워드 포로 봤을 때 한 10배 정도의 수준의 지금 주가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정도 가격이라면 충분히 매수의 기회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표치를 어디로 둘까요, 그러면? 요거는 좀 이제 의류업체다 보니까 증권사마다 이게 조금 이 목표 주가가 좀 상이한데 통상적으로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서머너즈워 크로니클 지켜봐야 한다. 목표가를 좀 하향 조정하자는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1.6% 오르고 있고요. 급락했던 넥슨게임즈는 더욱더 탄력받으면서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주들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 지켜봐야 될까요? 최민수 PB님. 일단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컴투스가 지금 좀 불을 좀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 말에 서머너즈워 이제 크로니클이 출시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컴투스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이 거의 70%를 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출시하는 게 이제 국내 출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국내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다고 하면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크게 이렇게 주가를 이제 변동시킬 만한 요소는 아닌 것 같고 혹시나 만약에 한국에서 뭐 대유행이 한다든지 히트를 한다고 하면 주가는 이제 큰 폭으로 반등할 것 같은데 컴투스의 매출상 이제 이 IP 서머너즈 워 IP 자체가 되게 이제 오래돼 있는 IP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만 이제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구조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덴티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여러 가지 횡령 문제로 문제가 생긴 다음 이후에 덴티움의 이제 상승세가 상당히 굉장하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덴티움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덴티움 같은 경우는 시장의 기대치를 초과하는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거의 30%에 이르는 이제 실적을 달성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그 지침이 나왔죠. 이제 BMP라고 해서 중국 정부 주도의 이제 그 임플란트를 다량 구매를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이 회사는 이제 급락을 했었는데요. 이게 좀 파악을 해보니까 중국 쪽에서 이제 일단은 그 치과 병원이나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공기업과 사기업의 개념에서 사기업이 한 70%를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주도를 하는 거는 결국 이제 공적인 의료 시스템일 텐데 그 부분의 매출 포션이 되게 작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하반기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이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중국향 매출액은 이제 45% 정도인 1,200억 원을 추정을 하는데 가격이 아직 이제 하락이 됐다는 그런 사이클이나 신호 같은 것들이 아직 이제 잡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호적인 환율 효과라든지 매출 급증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 등을 생각을 한다면 중국 이런 이제 이슈가 나왔을 때는 매수의 관점을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4일째, LNF나 코스모 신소재가 3거래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 쪽이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빠지고 있는데 이 조정받을 때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민수 PB님. 일단 그 2차전지 소재주를 말씀드릴 때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매달 말에 이제 수출 데이터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2분기까지는 양극재들이 이제 판가 전이가 이제 매우 원활해서 이제 셀업체들한테 이제 판가 전이가 가능했었는데 네네. 지금 그 7월부터 해서 조금 이제 그 양극재 가격이 조금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판가 전이가 조금 덜 되는 모습이 하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뭐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재차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뭐 LNF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 뭐 추정치를 상향한다든지 그 이제 신규 투자 시설 공시를 냈지만 절대적인 매출에는 증가함에도 이제 이익이 조금 이제 컨센에 미달할 가능성이 좀 있다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높아진 양극재 가격이 조금 이제 원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주가의 가격으로 봤을 때는 물론 충분히 성장성을 인정받고 좋은 업체이긴 하지만 주가 가격 레벨은 조금 다소 비싸다. 그래서 뭐 어떤 노이즈라든지 네. 이슈가 나올 때 좀 분할해서 매수를 들어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올 때쯤 진입을 시도를 해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2차전지 양극재로 네. 소재 이제 업체들은 이제 매수를 만약에 고려를 하신다고 하시면 지금 가격대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조금 더 하락, 뭐 한 15% 정도의 하락이 만약에 네. 온다고 하면 10% 정도의 하락이 온다고 하면 그때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